갑자기 문상을 같이 가자.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은 팀에 4명 있어. 자, 근데 우리 부장님이야 문상을 해줬을 때 기분 나빠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부장님, 조부님 상도 챙겨야 되나요? 자, 6년차 직장인인데 부장님 외에는 3명뿐인 작은 팀이다. 자, 이미 이때부터 가야 돼요. 네, 부장님 외에 3명뿐인 작은 팀이니까 상조 지원을 담당하는 팀이다 보니까 업무상 알게 됐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게 된 이상 조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화로 인사 한번 드리고 조의금도 보내드렸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 오신 과장님입니다. 갑자기 문상을 같이 가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무리를 하는 게 맞죠? 이미 조의금도 보내드렸는데 팀에서 저 혼자 빠지기도 뭐하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야죠. 네, 팀원들이 다 움직이는데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모상, 조부상 혹은 외조부상, 외조모상을 가야 되느냐, 저 또한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들한테는 조금 알리기 뭐한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어떤 사회적인 입지나 어떤 그런 입장 때문에 조모상, 조부상을 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잘못했냐? 그건 아니죠.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상조 지원을 담당하는 팀이에요. 자, 근데 우리 부장님이야. 우리 부장님의 조모상을 모른 것도 아니야. 물론 충분하게 예의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부장님도 야, 뭐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여기까지는 올 필요 없어 라고 이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치만 과장님의 판단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우리 부장님인데 혹은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부장님인데 그래도 얼굴 한번 비추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스케줄과 이런 부분들에 침해를 하는 게 아니라면 예의상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부서를 옮기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부장님께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겠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부상을 참여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리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은 팀에 4명 있어.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장님이 직접 알리지 않았어요. 충분하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장님이 과연 팀원들이 와서 앞에서 이렇게 문상을 해줬을 때 기분 나빠할까요? 좋아하면 좋아했지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갈 것 같아요. 이게 큰 무리가 없는 거라고 보여요. 만약에 제가 빠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정중하게 과장님 저 죄송한데 이날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장님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도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 빠지면 되는 거고 추천하진 않아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움직인다고 했어? 그러면 기왕 가는 거 기분 좋게 움직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건 뭐 사담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경조사가 있으면 경사는 빠지더라도 조사는 무조건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사는 좋은 날이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조사는 가장 슬픈 날이고 그 가장 힘든 날이거든요. 만약에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썰렁한 장례식장이 된다면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제 결혼식장은 제 지인들도 오지만 제 부모님의 지인들이 오는 자리라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제 지인들이 와서 위로해주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조부상을 챙기라는 말씀 드리기 이전에 그 사람 가족들이 느끼는 그 슬픔에 함께 옆에 조금이라도 얼굴을 비추고 위로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 분에게는 되게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왕 가게 됐다라면 밥 한 그릇 먹고 온다 생각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장례식장에 많이 가본 경험도 없고 한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쵸,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예의이기 때문에 부고 문자를 받게 되면 분명히 경황이 없어서 못 볼 거예요. 나중에 볼 거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답문을 꼭 보내요. 그래서 너무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서 답장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드신 상황이실 텐데 제가 언제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문자를 꼭 먼저 보내놓고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조의금을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렇게 그 조의함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저는 꼭 여쭤보는 편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상조분께서 다이렉트로 받으시는지 아니면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받으시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봉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봉투에다 써야 되는 법도가 있거든요. 그 예의에 맞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명록에 이름 기재해 주시고 만약에 부탁을 받은 봉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한 번에 모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방명록에 빠짐없이 이름을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예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배양을 하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독교를 믿는 집안의 경우는 절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분께 항상 여쭤보셔야 돼요. 혹시 절을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첫 번째 또 예의고, 만약에 저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습니다. 국화만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향만 피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을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 고인이 되신 분한테 먼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절을 먼저 하고, 향을 피우고 끄실 때 후 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이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흔들어서 끄시고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시고 배향을 2손으로 혹은 이렇게 받쳐서 배향을 하시면 됩니다. 국화도 마찬가지로 2손으로 국화를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상주 쪽을 바라보시면 상주가 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호응이나 인사로 대신하는, 악수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주 쪽을 바라보셨을 때 상주분들이 절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절을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식의 안부 정도만 묻는 정도로 해서 그분과 뭐 악수를 하신다든지 포옹을 하시고 바깥으로 나오셔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 상주분이. 저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을 가면 식사를 무조건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이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차려주신 이 밥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먹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장례식장의 식기들이 전부 다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땡그란 이렇게 철 소리가 나는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도 원래 짠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에 건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나쁜 일에 건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주분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인사를 또 하시니까 그때 상주분하고 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뭐 우리가 뭐 보험회사 직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아유 어떻게, 뭐 이런 식의 그냥 감정을 추스려주는 대화를 하게 되면, 뭐 상주가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상관없죠. 장례식장은 되게 시끌벅적해야 된다라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떻게 보면 문화예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그때 무덤 봉분을 막 밟으면서 인부분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어린 마음에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막 그렇게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상주들을 위한 거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술 취해서 막 거기서 행패 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기도 하지만, 최대한 자리에 있어주는 게 상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걸 저는 꼭 물어봐요. 이게 저는 굉장한 힘이 되는 멘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운구할 사람이 없으면 정말 서글퍼지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주분들이 운구가 필요하면 돌아가셨을 때 제일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이미 얘기를 해요.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 상주분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감사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조용히 이제 나올 때, 이제 상주분이 바쁘시면 그만 나오면 되고, 배웅을 해주시면 그때 인사하고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장례식장, 제가 생각했을 때 장례식장의 예의 총괄편인 것 같아요. 아직 한국 사회가 정이 남아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상을 당했다는 것은 가족을 잃었다라는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더 정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분들은 인간적인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